시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게임의 스테이지가 시작됐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쿠로 게임즈. 현재 시간 17시 정각 첫 번째 미션의 성대한막이 열립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안 들라나? 목표는 또 도시 무슨 중심의 재미없는 네온타워입니다. 게임 시작! 플레이어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장애물 경주 게임 생존율은 23%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네온 라이트를 피하는 것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도 무시할 수 없겠죠? 야, 저걸 누가 이 가른다고? 혼잡한 콘크리트들을 뚫을 것이며 누가 이 무지갯빛 호수에 먹힐 것인가?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밝힐 순간입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영광의 첫 번째 주자가 탄생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통과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 바로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니까요. 눈부신 조명의 시선을 뺏기는 사이 귓가에 있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죠. 타워와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니면 끝없는 신의 속으로 가라앉을 테니까. 이 화려한 지격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무대에 빛나는 슈퍼스타가 되는 건 당신일까요? 마지막 시련을 위해 어서 종점으로 가세요. 마지막 한 사람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도시는 부탁할게요. 놓지 마세요. 놓으면 안 돼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변한 게 없네요. 나약하고 물러 터져선 약해 빠졌죠. 이런 모습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속박을 깨고 다시 돌아가? 진정하세요, 플레이어님.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정의의 사자 치사학생, 어디 한번 이 결심을 볼까? 그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이 타워의 중심에 다가가서 이 끝없는 비극을 멈추려고 해봤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구했던 사람이 널 심연으로 끌어내려도 정말로 괜찮아? 온 세상이 널 괴물 취급해도 정말로 괜찮은 거냐고! 네가 한 일들이 오히려 네 족쇄가 되더라도 넌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도 상관없냐고! 그만! 괴물 취급하든 심연으로 끌어내리든 나는 상관없어! 가짜 평화 속에서 못 본 척 살아가느니 반복의 근원을 잘라내고 그것을 찢어버려 새로운 길을 만들겠어.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심연이라고 해도 난 너희를 밟고 넘어갈 거야. 말은 참 예쁘게 하네. 그래봤자 너도 이 안에 갇힌 주제에. 이건 현실이다. 게임 같은 게 아니야. 끝없이 반복되는 비명만 있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와, 야, 이게 스토리 가늠이 안 가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갇혀버리는 학생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꿈이었잖아. 저기에 있는 치사의 위치가 자신의 죄책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는, 과거랑 비춰보았을 때 무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기도 했으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게임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 오징어 게임도 다들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는 오징어 게임보다는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는 일본에도 작품 하나 있거든요. 치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본풍의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작품인 오징어 게임보다는 일본의 그 아리스 인 보더랜드가 조금 더 나는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그래도 자진해서 참가하는 느낌이라면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타이에 의해서 던져진 거에 좀 더 가깝긴 하니까 이들의 위치도 보면은 무언가 자진해서 이런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했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가 또 뭐냐면 결국 치사는 여러 번 이 게임을 진행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기 바빠가지고 도망치기 바쁜데 치사 혼자 능숙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사의 발목을 잡는 거는 그녀의 인간성이 부분이었으니까. 이게 공식 방송에서 보여준 설명에 따르면은 이들은 어차피 치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NPC 같은 존재,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치사가 이들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풀거나 동정을 베풀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사는 이들을 보면서 끝끝내 놓지 못한 거잖아. 이런 모습들이 이게 치사의 과거를 드러내는 장면 중 하나일 텐데 말이지. 계속 이런 식의 치사의 과거를 계속 대면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 이 파란 치사가 지금에 있는 치사에게 좀 현실을 자각시켜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루프를 경험하고 있는 치사가 타워의 중심에 다가서서 비극을 멈추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너 결국 실패할 거잖아. 너 어차피 못하잖아. 지금의 치사에게 이렇게 실패를 어느 정도 계속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기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사는 그럼에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느니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또 그 끝에는 다시 또 반복되는 루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정말 갇혀있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확실히 이 안에서도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해. 확연히 루프에 갇힌 소녀를 구한다는 내용은 너무 단편적이긴 하니까 스토리가 정말 궁금해지는 내용이긴 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 보다 보니까 든 생각이, 얘 이거 진짜 이거 실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눈이 계속 빨간색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눈이 반반 아니잖아요. 파란색 눈은 얘한테서 온 게 있으니까. 치사가 스킬을 쓰면은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지난 공식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다 보니 얘가 차고 있는 이 폭탄 목걸이까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공명자 실험이라든지 생체 실험이 이루어져 있는 과정에서 얘가 그런 집단 소속이었던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든지 그런 식의 스토리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괜히 폭탄 목걸이를 또 찬 게 아닐 거란 말이지. 나선 구조가 DNA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지역 자체가 라하이로이에서 무언가 폐기된 실험장 내지는 치사가 이런 실험을 반복하고 있거나 여기서 무언가 치사가 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갇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일본의 배틀로얄이 떠오르기도 하고 애초에 되게 유명한 거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릴 적 폭탄 목걸이를 처음 본 게 거기였거든. 영화 배틀로얄. 어릴 적 나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근데 진짜 이렇게 스토리 보다가도 그러니까 이번 스토리는 구원 수뇌물이라는 거죠? 또 몰라요. 그냥 방랑자는 옆에서 거들 수만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방랑자는 그냥 옆에서 얘가 루프를 깨는 걸 도와주는 역할로 끝날 수도 있어. 이게 명조가 생각보다 정말 방랑자가 나서가지고 이 엔딩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어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방랑자가 그 곁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력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지 결국 캐릭터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는 해당 캐릭터가 많이 하는 거라 이번에 치사 또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우구스타는 방랑자를 7언덕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잖아. 아우구스타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봤자 뭐하냐. 이 살짝 풀어지는 표정도 이쁘고요, 악에 받친 표정도 이쁘고요. 난 그래서 내가 그 말했잖아요. 나는 이번에 스토리에 대한 편파적인 평가밖에 안 돼.
원래도 스토리 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긴 하지만 이번엔 더더욱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